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앞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한 횟수로는 12년 정도 된 회사인데 하는 업무 영역이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처리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도 2년 동안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이제 막상 그 업무를 한다 하면 잘 해낼 자신 있으세요? 시키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른 업무 영역도 좀 마찬가지인 게 있겠지만 저희들은 적용해야 되는 데이터 표준들이 서명 저자사항부터 해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조금 까다롭고 바로 인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표준 책이 보셨죠? 1000페이지도 넘게 있잖아요. 목록 형식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그 업무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특성을 저희 회사가 좀 이해를 하고 이게 한두 달 만에 바로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굉장히 단순한 업무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비전문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한 3년 이상 있으면 좀 전문가가 되어서 이직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인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회사이고요. 하고 있는 업무들은 영역을 나누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도서관 정보 서비스 영역, 그 다음에 익히 알고 있는 자료 정리나 장서 점검 영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생산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영역,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업무 영역이 있어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종별로 제가 나눴을 때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이렇게로 나눠보면 어떤 업무 요구가 있냐면 국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사서분들은 의사결정만 거의 대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을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의 역할은 모두 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업무를 위탁하게 되거든요. 이런 업무들입니다. 이용자가 처음에 이용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안내, 그 다음에 서고 자료들을 색출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질문 같은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정보 이용 서비스 같은 것, 그 다음에 자료 관리, 대출 반납,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반적인 대출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관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거라 신청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는 정도의 이제 대출 반납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 대출 반납, 이용 안내, 관련되어 있는 환경 정비, 인수한 자료에 대한 입력이라든지 장비 작업까지 조금 포함되어 있고 그 도서관 홍보 업무들도 또 홈페이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단순한 업무들은 정보 서비스를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 도서관이 존재해서 여기는 주제 전문 서비스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 이런 주제 전문 서비스가 가능한 인력 요청 때문에 이제 좀 진행하고 있는 일들. 요것도 보시면 도서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사서분들도 사실 거기 조직원이 아니라 이렇게 위탁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주로 하긴 하지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입력도 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해서 위탁을 하시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 처리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요구들을 각각의 도서관들에서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정보 서비스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여러분 좀 익히 알고 계시는 자료 정리 업무인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책의 이름 넣고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과 같은 데이터들이 뜨게 되죠. 근데 요거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자료명과 저자사항, 발행사항 이렇게 표출어를 내서 정보 서비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마크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놔야 아까와 같은 정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가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하는 모든 업무를 가지고 도서관의 그 소장자료 정리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를 영역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분류하는 것인데 이게 분류 기호 부여하는 거죠. 도서관 대체적으로 주제 분류하고 있어서 KDC와 DDC 정도 주제 분류표 사용해서 분류하는 것, 마크 데이터 생산해내는 것, 목록 데이터 입력하는 것, 실제 실물 자료에
청구기호 레이블 같은 것들 붙이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됐으면 서고에 해당 서가에 이제 정배열하는 것까지가 자료 정리 업무입니다.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학위 논문을 국회도서관이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 납본된 학위 논문을 정리해 주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 입력 사업.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정기 간행물에 대한 기사 색인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서관의 자료 정리 사업이라 함은 요건 실제로 이제 납본 이외에 구입한 자료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거 외에 예술계통으로도 자료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대학로에 또 아르코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했던 예술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고요. 국립국악원에서도 이제 자료 정리해서 저희가 좀 예술 자료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 도서관 플러스 예술 자료에 대한 좀 정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이게 도서관의 또 기본 업무 중에 하나인 장서 점검 같은 경우가 물리적인 상태가 훼손이 굉장히 쉽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게 이용 가능한 형태인지 어떤 건지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은 업무상으로 따지면 실제로 꽂혀 있다고 하는 그 서고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것, 반출이라고 하고요. 다시 점검 업무가 끝났으면 해당되는 곳에 갖다 놓는 것, 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반출 반입과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얘기했던 훼손도, 종이 누렇게 되는 거, 산성화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점검.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서명이 같냐, 저자명이 같냐, 뭐 발행사항이 일치하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대조해서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한 재점검을 해서요. RFID 적용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 레이블 같은 것들은 다시 수정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반입하고 나면 서가 내에서 청구기호순의 정배가 하는 것까지가 장서 점검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라는 영역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공동 목록이라는 거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공동 목록 개념으로 출발했던 것인데 저희 나라는 원체 이제 각자가 너무 전문가들이라서 공동 목록의 형태로는 발전을 하지 못했고요.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일테면 이런 건데요. 어떤 책 요즘에 관심이 있으시죠? 혹시 재밌게 읽으시는 책 없으신가요? 불편한 편이죠. 불편한 편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인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갈 때마다 이게 다 대출 나가 있어. 근데 그거 어쨌든 도서관에서 읽고 싶어 하시면 그 종합목록이라는 곳에서 불편한 편의점 쳤어. 그러면 그 자료 자체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리스트가 그냥 쫙 뜨고 주소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대출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그 관 내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된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책을 찾으면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어떤 곳이 있냐라는 정보가 쭉 제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서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실제로 이제 공동 목록을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이제 내가 마크 포맷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사서다 하면 내가 이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 종합 목록에서 찾아보면 이미 정리되어 있는 도서관에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서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실제로 전국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정비를 해줘야 사실 이게 소장 정보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이랑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지금 국가자료 종합목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행 자료나 연속 간행물에 대한 구독 정보 까지를 좀 포함한다면 이것과 좀 유사한 성격 가지고 있는 걸로 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문원 종합목록이라는 종합목록도 있어요. 근데 고문원 같은 경우는 소장 정보를 그렇게 쫙 제공해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고문원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있냐 사실 유일한 자료들이 거의 대체로 많아서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격의 종합목록인데 여기에 데이터 정비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이제 저자명에 관련된 정보 데이터를 구축을 그 이진이 관련해서 이제 국제표준 이름식별자 요게 화두가 되면서 두 기관이 거의 동시에 이제 사업화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꾸준히 저자명 정보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거고, 데이터 처리하는 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구나 지식을 갖추셔서 흥미가 있으시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용도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아까 보존과 관련해서 실제 이용자에게는 내용만 파악하면 되시니까 디지털 파일로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문들도 생산을 해내는데 일테면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뷰어로 보면 이런 화면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우편에서 아예 그냥 내용을 스캔을 받은 디지털 파일을 제공하니까 내용은 이걸로 다 읽으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로는 좌측 보시면 목차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 링크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목차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그렇게 링크 정보, 목차 정보, 그 다음에 원문 정보 이렇게 다를 구축하는 걸 가지고 원문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실제 업무 내용은 자료가 있어야 스캔이 가능하니까 반출 반입을 해오고, 그 다음에 반출된 자료를 스캐너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받아내는 스캔,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어떤 보정.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PDF 형태로 해서 목차와 링크 정보까지 구축하는 PDF 생성 및 검수, 그리고 나면 이제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제 도서관 쪽에서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곳이 이제 저작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카이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한 형태로 이제 원문 데이터들을 구축해내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 단위 업무들을 모두 수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건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모두 사실 좀 가능한 것에서 관련 학과는 거의 문헌정보과 내지는 기록관리 쪽으로 저희는 이제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증이 사서 자격증이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인데 거기에 이제 특별히 플러스 알파를 하나 한다고 하면 이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한데 언어 능력을 조금 봅니다. 근데 외국어 같은 경우에 뭐 일어, 중국어, 영어 새로 습득하시기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을 가장 짧게 하시는 것 가운데에 언어 능력을 하나 배양하고자 하시면 한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자료를 구축한다거나 또 장서 점검을 한다거나 할 때 사실 대상되는 자료가 요즘 나오는 책들은 아예 태생이 디지털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자료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과거 자료들을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저 유럽이나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곳보다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자, 그 다음에 일본어로 된 자료들의 비중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함양하신다고 하면 한자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그래도 단기간 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적인 요건 한 이 정도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솔루션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요건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데이터 처리를 하는 회사도 그냥 문헌정보학 이해만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또 개발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